네, 마감 1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정리도 잘 해봐야겠네요.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도 다 공개가 됐고, 그리고 시장에서 좀 체크가 필요했던 요인들이 하나둘씩 껍질이 벗겨지면서 우리는 조금 더 전략을 명쾌하게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시장 마감 정리해보죠. 하나증권 이청원 FA, 테스타 자산관리 기동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빠르게 새 종목에 대한 OX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인데 사실 처음에 중국의 리오프닝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모레퍼시픽이 이렇게 잘 갈 줄은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꾸준한 우상향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로일치가 됐어요. 화장품주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데 거기서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도 네. 꾸준히 올라주고 있거든요. 네, 기존에 걱정했던 것들은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타격을 고스란히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LG생활건강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이 수익성 개선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중국 향에 대한 매출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것들을 조금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쪽에 오프라인 정예화 작업이 있었고 마케팅 비용도 많이 축소가 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유통 재고도 많이 축소가 됐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한 이유였고, 아시아 지역 쪽에서의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쪽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점들을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로 보시면 설화수라든지 라네즈, 이니스프리 등이 이제 성과를 좀 냈고요. 북미 쪽에서도 주요 브랜드들이 성과를 내줬고 매출을 보면 83%나 성장을 했습니다. 유럽 쪽에서도 보면 라네즈와 그 니치 향수 브랜드죠. 굿달이 이제 선전을 해줘가지고 유럽에서도 37% 증가를 해줬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 지역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장기적으로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도 그 리오프닝도 본격적으로 해제가 되게 되면 수익성도 더욱 이제 강화가 될 것 같고, 이 체질 개선을 많이 이뤄냈기 때문에, 그리고 국내도 지금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제 외국인들도 방한할 때 마스크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면세 사업 쪽에서도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오 의견. 그럼 이청원 FA는 아모레퍼시픽 한 종목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오 의견이신 건가요? 네, 저는 매우 크게 동그라미를 드리고 싶어요. 매우 크게요. 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단순하게 중국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략 11개 정도로 나뉘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기초 화장품, 스킨로션 같은 게 있고 메이크업에 이용되는 색조 화장품이 있어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세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시 기초 화장품과 색조 화장품의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반면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채취 방지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냄새를 조금 줄이거나 두피용이 상당 부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예로 들었을 경우에 매출은 조금 아쉽다 하더라도 아세안 지역에서 매출이 조금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중저가 정책에 어느 정도 먹혔다라고 보여지고,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매출이 크게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초 화장품이나 색조 화장품보다는 다른 분야에서의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초 화장품이 고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곳은 이제 딱 하나 남아있어요. 중국이에요. 중국이 열리게 되면 매출액은 필연적으로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기타 다른 종목들이 다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화장품 섹터는 계속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우 큰 동그라미라고 네. 부드럽지만 강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솔트룩스를 볼게요.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챗GPT 열풍 속에 수직 상승을 했고요. 쉬어갈 타이밍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게 기간 조정일 것이냐, 추세 이탈일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솔트룩스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죠. 벌써 끝에서 X를 주셨거든요. 실제로 오늘 장도 지금 밑꼬리를 달고 솔트룩스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락까지는 아닌 상황이에요. 이 종목에 대해서 벌써 끝났다, 아니다라고 보는 대표적인 이유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챗GPT 관련된 이슈가
너무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12조를 투자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뭐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 친구가 제시하는 많은 매개체들이 결국에는 통계적인 어떤 매개체라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전에 알파고랑 이세돌 바둑 대결했던 건 다들 기억하실 건데 알파고는 결국에는 기술 통계라고 하는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하는 걸 잘했고요. 이걸 토대로 추론 통계를 잘했을 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 챗GPT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군이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이 우리 실생활에 당장 접목되기는 분명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관련된 기업들은 매출액이 혹은 재무 상황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올랐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용화가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결과가 나오면, 즉 실적이 나아지는 시점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주가는 크게 오를지언정 지금은 이제 꺾일 만한 시점이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럼 테마 열풍 벌써 끝에서는? 거의 다 마무리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럼 5를 드려야 되는 거네요? 끝났다에 대해서는? 제가 끝에는 못 읽었습니다. 벌써 끝이면 네. 저는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반면 기동희 대표님은 저는 솔트룩스는 끝, 네. 그리고 AI 테마는 5예요. 어. 네, 길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인공지능 우리가 좋아하는 신성장 산업 보면 로봇, UAM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자율주행도 그렇고 여기에는 AI가 없이는 인간이 조금 적극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그리고 이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드론까지도 해가지고 소비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조금 로봇단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솔트룩스는 조정은 나오지만 같은 테마 안에 묶인 종목들은 또 이제 선별적으로 계속 상승 흐름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이제 좀 늦게나마 브레인즈 컴퍼니도 시장의 이슈를 좀 받으면서 가격 상한선까지 또 가고 있어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5%대 상승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솔트룩스가 눌리는 건 아직 적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턴어라운드 나오는 시점에 조정이 끝나는 시점에 좀 다시 한번 길게 들어가셔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솔트룩스에 대해서는 이제 두 분이 다 끝이다라고는 보지만 기동현 대표님은 AI 쪽 테마에 대해서는 끝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됐고요. 세 번째 종목도 빠르게 보죠. ABL 바이오입니다. 담도암 치료제 임상 기대가 있고 그로 인해 오늘장 주가가 올라줬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생각은요? 여기도 OX 나뉘어졌는데 전 개인적으로 좀 제약바이오가 올랐으면 하는 바람에 기동현 대표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네, ABL 바이오 최근에 담도암 치료제 임상 결과가 중간 결과지만 상당히 좋게 나와가지고 업계 전문가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 전환사채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유상증자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기술 이전 하나만으로 기업을 계속 일구어온 것들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담도암 시장을 봤을 때 워낙 예후 자체가 좋지도 않고 마땅한 항암제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경쟁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던 다른 제약, 다른 약품 등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전체적인 데이터가 좋게 나왔다는 건 충분히 지금 담도암 치료제로서 조금 선제적으로 빠르게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미국에서 기술을 이전해 간 기업은 컴패스입니다. 여기에서 임상 실험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주고 있으니까 경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 미국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좀 더 빠르게 담도암 치료제로 신속 승인 신청에 대한 그 근거라든지 당위성이 마련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워낙 조정을 좀 깊게 받았었기 때문에 올해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종목들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들도 조금씩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ABL 바이오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도 없었다. 그리고 오늘 수급까지도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점들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이 좀 나뉘어졌어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빠르게 두 분이 마감에 살 종목도 골라오셨다고 하니까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오늘장 무엇을 살까요? 영웅문과 K무한. 영웅문 이거 너무 뻔한데요. 네. 네, 뻔한 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티나지 않습니까? 네. 네. 키움과 관련된 것 같고요. K무한은 부안주 안에서 맞습니다. 선택을 하신 것 같네요. 보도록 하죠.
이 영웅문하고 키움증권 안 떠오르면은 주식 안 한다고 봐야죠.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키움증권을 지금 매수해야 될 이유는요? 저는 시장이 엄청나게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사실 지난해 연말에도 그랬고요. 지난해 4분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경기 침체, 연초에도 계속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1월이었죠.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2022년 전체로 보면 2.1%였고 지난해 4분기는 2.9%였습니다. 해당 발표가 나온 이후 미증시는 그 다음 날 매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미국의 GDP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2% 수준에서밖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미국의 GDP라고 하는 것은 2000년대 이전에는 4%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던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단 한 번도 3%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2% 내외에서만 어느 정도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만 보인다 하더라도 시장은 크게 오르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2011년부터 19년까지 미국의 GDP가 2% 정도밖에 성장하지 않았을 때 나스닥은 무려 3.5배나 올라갔고요. 다우는 2.7배, S&P도 2.5배 정도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연히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요. GDP가 2% 정도 성장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 불과 오늘이에요. 금리 인상도 이제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베이비 스텝이 아니거나 이제는 동결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크게 해소되는 지금 시점이야말로 우리가 베타 개수가 높은 증권주, 그중에서도 영웅문이 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 어플이나 그리고 프로그램 이를 이용하는 키움증권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목표 가격은 12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9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목표 주가, 손절가, 목표가 12만 5천 원, 손절가는 9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많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의견도 들어봤고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마감에 산다 기동현 대표님은 보안주 K사인을 갖고 오셨어요. 네, 인공지능 최근에 워낙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네. 여기에서 좀 사고를 확장을 해보면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많이 쓰게 될수록 제가 별말 다 하게 될 거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따라서 보안에 대한 어떤 우려도 되게 커지는 거고 그 기기단, 이 엣지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쓰든 여러 자동차를 쓰든 여기에 대한 어떤 보안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중국 해커 조직들이 최근에 국내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을 한 20개 이상 해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로 서로 이런 기술들에 대한 어떤 과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안 관련주들이 한 번은 수급 논리에 따라서 한번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IoT 기기들은 이미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 어떤 소비 환경에 조금 침투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 현장에서 보면 그 장비라든지 센서가 눈에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안 관련한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정확히 뭐랄까 이 보안을 현장에서 적절하게 데이터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 자회사인 국내 1호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서비스 기업인 센즈랩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게 보안 침해 사건을 6하 원칙 아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아는 보안 솔루션은 장비, 센서가 그냥 표현해주는 맥락 정보였는데 앞으로는 유사 침해 사건은 어떤 거였는지, 배후에 누가 있는지, 또 이들은 어떤 목적으로 해킹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유연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 우리 행안부도 지금 K사인의 기술력을 도입을 해서 국내 고객사로는 1,200여 개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21선 위인 1,700원 사이에서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 1차적인 목표가는 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원입니다. 최근에 기관의 어떤 수급 상황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K사인입니다. 목표 주가는 2,500원, 손절 가격은 1,3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마감 등쇼가 구간에 들어온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오히려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를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물론 금리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줄어들고 연내 중단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인하 이야기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의 경계감, 우려할 만한 사항들도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시장은 이번 이벤트를 무사히 잘 넘겼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대형주들의 강세 속에 코스피는 1.12% 오른 2,477.3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반도체도 좋지만 오늘 장 2차 전지주들의 상승도 또 제약주들의 반등도 눈에 띄고 있죠. 이로 인해 1.84% 크게 오른 764.7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바닥을 확실히 다져가고 있는 모습 오늘 장에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동시호과 함께 하셨습니다.